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마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김호 전문위원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편성이 전반적으로 조금 혼전도가 좀 있어요. 지난주는 이제 월초경 말해서 워낙 편성이 루즈한 그런 레이스가 좀 많았는데, 이번 주는 좀 빡빡한 느낌에, 지난주랑은 좀 느낌이 완전히 좀 다른 그런 느낌이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좀 분석하는 재미가 좀 나름대로 좀 있었죠. 그쵸. 그때 지난주는 사실 워낙에 능력이 위에 좀 드러났고 해서 선택의 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좀 혼돈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가 많습니다. 지난주 김호 의원이 예상과 대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서울 경마에서 9구를 또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8경주였었죠. 라운트로이의 지상거탑 127배짜리를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최근에 지난주 127배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승세가 정말 뚜렷한 그런 예상가이기 때문에 이제 예상과 대비 이후에 완벽하게 지금 적응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해서 우리 또 김호 의원 많은 관심 당부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김호 의원은 3경주하고 8경주 2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박남규는 2경주, 6경주 마지막 10경주 이 3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그럼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인데요. 안쪽에 1번 로얄켈리, 3번마 가속 챔피언, 두 마필이 강력한 내길을 형성하겠죠. 여기에 2번마 조이풀 메모리, 4번 비바 빅토리, 또 5번마 바람이 신, 요 정도 마필이 이제 보병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1번 로얄켈리, 그리고 또 3번 가속 챔피언, 이 마필 두 마리는 일단 두 마리 승부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복병마로는 7번 할라디바가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유리한 말입니다. 직전 레이스에서 스타트 최고 빨리 받아서 무리하게 또 외곽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7번 할라디바가 좀 날아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말이고, 앞선에 로얄켈리 같은 경우는 직전 레이스에 굉장히 선에 못 가고 무리를 했는데도 라스트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그래서 로얄켈리하고 가속 챔피언은 말 기본 능력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또 엄마 쪽이 스피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1000m는 충분히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액면적으로만 보면 이게 1번, 3번이 사실 눈길을 확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다른 여타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보여준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로얄켈리 같은 경우는 좀 마치가 좀 왜소해요. 그리고 혈통적 기대치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마리오스 기수가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이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속 챔피언이 먼저 선행을 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따라서 이게 지금 선행권에서 땡땡 굳어 들어올 수 있냐, 일단 가능성은 높게 봅니다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그렇고 조금 불안 요소가 있어요. 따라서 보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보병이 10번마 금빛 공주라고 봅니다. 금빛 공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기승하는 모습을 보면 김명승 기수가 그때 당시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어요. 걸음만 재보는, 그러면서 막판에도 올라올 때의 탄력은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1번, 3번이 일단 앞선인데, 금빛 공주도 외곽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제 선의권에 붙어서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끝걸음을 감안해 본다면 금빛 공주에게도 괴는 올 수 있어요. 이게 1번, 3번이 가거나 버텨버린다면 금빛 공주 3복승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있어요. 워낙 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니면 금빛 공주가 2착을 차지하면서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 보승식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면은 1번, 3번인데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복병은 7번마 할라디바와 10번마 금빛 공주, 요 두 마필이 본격권에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기 마필 안에서의 정말 옥석을 정말 잘 가려야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8번마 세계 랭킹을 필두로 해서 대변을 갖는 3번마 어빌리티, 또 5번마 아이엠 퍼스트, 6번마 썬레이저, 7번마 슈퍼 슈프림,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자, 김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인기마가 조금 불안합니다. 세계 랭킹이 직전 경주 최적 전기인데도
자, 겐신이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계 랭킹 이 말 조금 레이스가 조금 무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말이 못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랭킹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시고요. 복병마 위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계 랭킹 같은 경우는 그 조교 때 조금씩 이제 그 걸음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조교 때는 그전에는 조교 때 별로 잘 못 갔었는데 이번 들어서 좀 많이 조교 때 가는 모습은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조교하고 경주는 또 다르니까 그렇죠. 저도 뭐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온 이유는 세계 랭킹을 절대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계 랭킹 같은 경우는 그 혈통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스프린터예요. 정말 1000m, 1200에서는 정말 쉽게 날아가야 되는데 데뷔전 때 3착도 정말 그때는 뭐 주행하면서 치르고 오랜만에 그 데뷔전을 가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편성은 일단 강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그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을 지켜냈다면 나름대로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는데 이 혈통에 비해서는 그 순발력이 안 나온다는 점에서는 그 발전의 어떤 그 한계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이게 편성이 뭐 약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편성이 절대 약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전력이 노출이 안 됐고 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세계 랭킹은 저는 뭐 세게 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요건 뭐 빼고 승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높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엄청난 그 복병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는 아닙니다만 요거 뭐 세계 랭킹을 제외한 주력 한방 막공까지 아주 짭짤한 배당까지 노리고 하는 첫 번째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김호위원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뭐 그 인기말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비인기말들에 비해서 그렇게 압도를 하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좀 인기말들이 좀 그 불안 요소가 좀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는 김호위원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9번마 키안탄생, 11번마 노던비카, 5번마 골드러시, 또 3번마 유해피데이, 4번마 캐피런 이런 말필이 팔리는데 저도 뭐 이번 경주는 일단 9번마 쾌한탄생은 어쨌든 뭐 데려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선행 가능성이 높아요. 레이스가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행 가능성. 거기다 쾌한탄생은 경주거리가 또 1200으로 줄어든 것도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쾌한탄생의 선행은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김호 의원이 노리고 하는 첫 번째 승부 경주 추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인기마들의 약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9번 키안탄생이 인기를 최고 끌겠지만 이마필은 습관적으로 늑발을 하면서 좀 무리하면서 선행을 나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늑발을 한다 그러면 이마필은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좀 불안하고요. 또 11번 노던비카 이 말은 직전 레이스가 최적의 전개였어요. 더 이상 뭐 이 정도로 전개하기 힘들 정도로 전개로 들어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단 노던비카는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불안하고요. 또 4번 캐피런은 이 말은 모래 맞으면 안 뜁니다. 그리고 1300을 뛰면 좀 나는데 1200이면 좀 더 따라가기 좀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캐피런까지 조금 불안하고요. 전 여기서 직전 경주 레이스 완전히 망치고 이번에 조교 상태 더 올라온 한 마리를 노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예, 뭐 김호 의원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김호 의원이 설명하신 해주신 대로 인기마들이 좀 불안해요. 전 뭐 노던비카하고 캐피런은 저도 뭐 안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던비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일반 게이트의 체력인데 이번 경기는 뭐 외곽으로 지금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또 골막인 여파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캐피런 같은 경우는 뭐 조교는 잘하고 나왔어요. 감량 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김호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 역시 모래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안쪽 게이트라면 오히려 능력 발휘에 있어서는 좀 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이번 경주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김호 위원이 또 관리하는 관리형 마필 뭐 편선으로 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복대복 막공까지 노리고 가는 첫 번째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6번마 신영명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9번마 노블레스맨, 또 안쪽에 3번마 삼성 블레이드, 또 7번 마이다스킹, 또
또 10번마 성실 승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세요? 좀 능력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좀 들어는 났습니다. 네, 6번 신영명은 말이 생각보다 보폭이 좁고 고개가 높아요. 그래서 100m 늘어난 거리가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고 약간의 불안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9번 노블레스맨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안쪽에 갇히면 항상 자기가 모래 맞고 압박받으면 재갈을 놓고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악세 다시 나오긴 하지만 항상 부족한 뭔가 있는데 이번 경주 1300m로 늘어난 거리하고 또 이 말은 외곽 보도가 훨씬 좋습니다. 외곽으로 한두 마리 정도 외곽으로 탄다 그러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보이기 때문에 노블레스맨이 좀 더 안정적인 입상권이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그 노블레스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인정을 안 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둘 다 뺏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느낌상으로는 이번에는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편성도 그렇고 또 외곽으로 빠져나온 조건 1300이라는 경주 거리 그랬을 때 보면 노블레스맨은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데려가야 되지 않나 싶고 물론 이제 신현명이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 편성은 상당히 좀 약했다는 점도 걸려요. 1300으로 경주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도 좀 걸리고 삼성 블레이드라는 마필은 데뷔전인데 1300을 선택하고 나왔습니다. 혈통적 기대치는 나름은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블레이드도 그런 측면에서 1300을 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는 크진 않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저는 보병이 있다면 4번마 아스트라가 보병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데뷔 후에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인데 뭐 힘도 차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라면 선입권에서 최적의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아스트라의 이변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신형명이 많이 팔리는데 물론 무시는 못해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안정적인 인기마로 간다면 9번 노블레스맨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숨어있는 보병은 안쪽에 4번마 아스트라 배당 줄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메탈리차, 4번마 액톤불패 두 마필이 뭐 대기를 형성하겠죠. 여기에 7번마 아레나 또 5번마 드림스타트 여러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좀 까다롭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액면대로 공략하기에는 뭔가 좀 네. 변수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김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 여기 2번마 메탈리차 같은 경우는 엄마 미스 액톤이 항상 이 정도 한 3세 요 초반 정도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1400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탈리차는 힘이 지금 점점 좀 차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탈리차는 안정적으로 또 미상권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액톤 불펜은 이마필이 그 혈통으로 볼 때는 거리가 좀 나오지만 밭에 생긴 거는 거리가 굉장히 단거리형으로 이렇게 좀 보여요. 굉장히 짤막하고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굉장히 좀 빵빵한 체형이에요. 그래서 4번 액톤 불패를 충마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두 마필 모두 좀 불안 요소는 있어요. 사실 액톤 불패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0일 날 그때 우승을 거머쥘 때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약하게 봤는데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사무실 낙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필들이 그 다음 경기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지난번 경주는 편성이 워낙 약했어요. 약했고 또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갔는데 참 어처구니 없이 또 3차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고 근본적으로 이 모마인 그 댄싱 스컬이 워낙에 거리가 짧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 액톤 불패는 부마인 액톤 파크보다는 그 모계 쪽의 유전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따라서 경주거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메탈리차 같은 경우도 지난번 다습주로 해서 좀 쉽게 선행을 갔었는데 이번 경주 과연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선행을 깔끔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일말의 불안감이 있죠. 승부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따라서 다른 인기 마필들도 좀 승부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레나 같은 경우도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꾸 2번, 4번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편성인데 저는 오히려
외곽의 시범 환한 세상에 이변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보여져요. 이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복귀전을 치르려다가 출전 제외되면서 2주 만에 또 다시 한번 서둘러서 나왔는데 어쨌든 환한 세상이란 마필은 힘도 많이 차가고 있고 1300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외곽 선위권, 중위권에서 한 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저는 뭐 휴양을 하고 나오는 12번 하나 세상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변의 여지는 열려있다. 이번 경기는 인기마에 대한 너무 과시는 좀 금물인 레이스, 변수가 많은 레이스로 12번 하나 세상의 이변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군 16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역시 1600이라는 경주 거리에 대한 변수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2번마 파티스턴 아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8번마 블랙 테트라, 9번 영광이 컨트리, 10번 노블 워리어, 11번 더비 골드, 뭐 5번 메이저선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어떻게 보세요? 2번 파티 투나잇 이 마필은 외곽을 돌아야지 이 능력을 훨씬 발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코너에 갇히면 이 말이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도 좀 외곽을 돌았으면 좋은데 2번 게이트를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을 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 투나잇은 조금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또 9번 영광이 컨트리 이 마필은 상당히 많이 말이 끌어요. 중간에 말하고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번에 페이스가 상당히 늦다 보면 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번 영광이 컨트리 같은 경우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병마를 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전 복병마라는 5번 메이저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직전 경주부터 컨디션이 상당히 살아났고 이번에도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메이저선이 복병마라서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이번 경기는 뭐 김호희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 인기 마필들이 전력이 그렇게 믿음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강한 믿음을 갖기는 부족해요. 이 파티 투나잇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달에 11번 게이트에서 김호희 의원이 말씀대로 외곽에서 이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편성은 정말 약했던 그런 편성입니다. 그 케이프 매직과 두 마필만 사실 뛰었다 싶을 정도로 약한 편성이었고 지난번에도 사실 편성을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역시 뭐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파티 투나잇도 불안 요소가 있고 영광의 컨트리는 김호 의원이 뭐 끄는 그런 습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혈통적으로도 1600은 안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1600이라면 영광의 컨트리 대끼리로 팔립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뭐 1600이라는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 요소가 많은 데 있어요. 따라서 변수를 노리고 가야죠. 1600.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정말 비인기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1600이라면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정말 색다른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레이스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도 이 마필의 입산 전망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요인이에요. 따라서 뭐 저는 그 마필을 놓고 정말 고배당, 큰 배당을 노리고 가는 두 번째 승부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마 기프티드 선, 그 다음에 8번마 꼭대기, 뭐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할 테고요. 그 밖에 10번마 BK세이, 9번마 별무리, 또 5번마 영광의 신화,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4번, 8번의 대끼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8번 꼭대기가 충마 같아요. 직전에 3번 레이스를 계속 제가 추천했는데 정말 엉망으로 풀렸습니다. 낙마에서 밖으로 삐지고 또 외곽으로 굉장히 방해받고 외곽으로 돌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정상적으로만 전개한다 그러면 8번 꼭대기는 꼭 들어올 것 같고요. 저는 기프티드 썸보다는 9번 별무리가 좀 배팅할 때 메리트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별무리와랑 기프트선이랑 뭐 한 4분의 3마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났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프트선은 부담량이 1.5가 늘어나지만 그래도 뭐 1200은 적정거리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좀 무시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꼭대기도 최근에 정말 다 열심히 탔던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편성은 뭐 기회가
온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4번, 8번이 대기로 팔리는데 저는 5번 영광의 신화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16주 좀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만 이번 경주 영광의 신화가 선행을 뭐 쉽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특징이 뚜렷한 차량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따라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영광의 신화가 선행을 간다면 지난번 1400이었는데 이 영광의 신화도 1400은 좀 짧아요. 1200이 적정거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번 1400에서 선행 가서 덜매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1200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인기 마필인 뭐 기프트선이나 꼭대기가 기본적으로 약간 그 스타트 능력 물론 가지고 있지만 뭐 선행마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서 기습적인 선행이 가능한 5번 영광의 신화 그리고 또 김호 위원이 지난번에 컨디션의 변화,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별무리. 저는 이번 경기는 4번, 8번이 대기로 팔립니다만 복병은 5번, 9번 이런 마필들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김호 위원의 오늘 두 번째 승부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액면으로 보면 6번 배다리 고수, 11번마 아델스타 두 마필이 조금 나아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대끼리는 뭐 느낌상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8번마 할리퀸 또 3번마 알버트 비카, 4번 최강용사 이런 말이 팔리는데 저는 이번 경주의 복병은 10번마 시크릿 로즈하고 5번 투스카로 라벨이 복병이지 않나 싶어요. 이 시크릿 로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못 가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 외곽입니다만 시크릿 로즈가 단순한 선행만 안 해요. 선행에 대한 욕심을 처음부터 버리고 따라간다면 경쟁력은 가지고 있고 또 오마 투스카로 라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걸음의 변화가 이제 힘이 붙어가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마 투스카로 라벨과 10번 시크릿 로즈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호 의원은 제가 언급해드린 마필 외에 또 다른 복병을 정말 속된 말로 째고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요. 자, 김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기마가 지금 6번 배다리 고수 이 마필이 직전 경주가 3.5kg 부담 중량이 늘었고요. 또 조교 내용이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좀 위험한 것 같고요. 또 11번 아델스타도 조교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인기마들이 공백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뭐 이번 들어갔고 그 악벽이 좀 있었는데 다 고치고 나오고 또 발주가 좀 느렸었는데 발주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병만 한 마리를 놓고 가는 저희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참 뭐 이번 경주는 사실 6번, 11번이 액면적으로 좀 나 보입니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게 좀 변수가 많아요. 왜냐면 배달의 우선은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뭐 2착, 4착 다 뭉쳐서 들어왔던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3.5의 부담 중량은 역시 좀 무겁지 않아 보이지고 아델스타는 뭐 부담 중량이 3kg가 빠르기 때문에 속된 말로 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 아델스타는 정말 그 똥파인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면 생각보다 지금 1월 8일, 20일 경주가 정말 쥐어짰던 눈물겨운 그런 레이스였어요. 따라서 뭐 지난번에 뭐 승군전이고 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마필인데 졸전을 펼쳤어요. 따라서 이번 그 아델스타는 뭐 지난번에 졸전이 결코 뭐 55.5kg의 부담 중량이 무거워서 못 들어온 마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3kg 뺐다고 해서 쉽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6번, 11번이 다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따라서 복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보다는 복병마 위주로 해서 정말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리고 해야 되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6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3번 파티어 개인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가요. 여기 이제 6번마 강자대로 9번마 최강 오피서 10번마 백두봉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파티어 개인은 뭐 충마로 인정해야 되겠죠. 오늘 뭐 전체 게임 중에 충마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파티 어게인 한 마리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뭐 직전 경주 그냥 편하게 가는 대로 편하게 가서 그냥 뭐 거의 그 삼척하고는 여유 있게 지금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파티 어게인은 충마로 인정을 하고요. 여기 후착 싸움인데 후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인기마 최강 오피서
직전 레이스에 첫 1600m 도전하고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최강 오피서 파티어 게인의 최강 오피서 이게 기본 막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파티어기에는 인정해요. 부담 용량이 2.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1600이고 또 상태감도 지난번보다 좀 더 좋아요. 좀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파티어기에는 인정을 하는데 이 강자대로 창업에서 백두봉 저는 이거 다 못 믿겠습니다. 왜냐면 강자대로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 1600에서 역시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강 오피서가 지난번 1600 첫 도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물론 그렇지만 지난번 편성 너무 약했습니다. 국산마 5군이에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보면 이게 1600이 널널한 마필이 아닙니다. 이 국산마 4군에서 1600은 5군에서 1600하고는 전 좀 격이 다르다고 봐요. 따라서 뭐 혈통적으로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나오는 마필이라면 상승세를 감안해서 좀 웬만하면 인정하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점. 여기에 백두봉은 역시 거리가 짧은 마필이고 따라서 그렇다면 이게 6번, 9번, 10번이 팔리는데 저는 보병은 휴양을 거치고 나온 2번 3일스타와 8번 슈퍼스타존이 보병이라고 봅니다. 이 두 마필은 공백이라는 어떤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태감이 나쁘지 않고 더군다나 이 두 마필은 거리가 좀 길게 나오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사실 뭐 파티어 게인을 제외하고는 다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두 마필 모두 힘도 좀 더 차 있고 또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3일스타나 슈퍼스타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2등급의 단거리 경주 1200이라는 변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죠. 그래서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한 그런 레이스인데요. 액면은 뭐 10번마 유아 힐레리어스, 6번마 배다리 보배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할 테고요. 여기에 11번 반지의 제왕도 뭐 많이 팔릴 테고 안쪽에 1번마 정상제압 이런 말이 팔리는데 저는 뭐 이번 경주 보병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자, 김호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기마 두 마리로 굳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유아힐 레리어스는 선행을 가든 선입으로 가든 1200m는 충분히 뭐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 배다리 보면은 직전 경주 좀 상태가 좀 다운됐었는데 이번 경주 들어서 조교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는 인기마 두 마리로 굳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유아 힐레리어스나 배다리 보배 뭐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에요. 1200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태감이나 지금 액면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1200이라는 적정 거리로 내려온 마필도 있고 또 컨디션이 또 상승이 된 그런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페이스도 빠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변수가 좀 충분히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액면은 뭐 6번, 10번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대기로 끝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정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 보병이에요. 전혀 안 팔릴 가능성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저는 충분히 이 편성에서 또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한 발을 쓸 수 있는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배당을 노리고 하는 승부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일요 부산교체 6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